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해연유학원 온라인 세미나는 캐나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US 학교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교과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옆에는 그 US 한국 담당 선생님이신 진아박 선생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소재 있는 국제 사립학교인 어반 인터내셔널 스쿨의 한국센터 진아박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해연여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연여학원은 199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권 국가로 저희 전 직원 11명이 다양한 파트에 나누어서 이제 안내 드리고 있고, 저희는 대학교 유학뿐만 아니라 패스웨이, 조기 유학,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정 국가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뭐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생들과 연락도 하고 관리도 해 드리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잘 안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할 건데요. 보시면은 저희 줌의 하단에 Q&A 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질문을 올려 놓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얼반 인터내셔널 스쿨 토론토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진아 박사님께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어반 인터내셔널 스쿨은요, 온타리오주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 고등학교고요. 제공하는 학년은 9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전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캐나다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가 명문대학 진학에 포커싱 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이고요. 10년 이상의 전통을 기반으로 다수의 북미 명문대 진학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는 2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요. 토론토의 가장 핫 중심지인 에글링턴에 메인 캠퍼스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역 지역에 이제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이 2개의 그러니까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재학하고 있는 학년이 조금 다릅니다. 에글링턴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어떤 위치나 색깔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주로 고학년 학생들, 11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주로 재학을 하고 있고요. 노스역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9학년에서 10학년에 좀 더 그러니까 저학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영어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ESL 코스를 포커싱해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저희 노스역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유니폼 착용, 물론 성인 이제 12학년 학생들은 그냥 폴로티 정도만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은 유니폼 착용을 규정화되어 있고, 방과 후에 어떤 액티비티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놀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실내에 이제 줌을 두고 있어서 학생들이 뭐 축구나 농구, 기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피트니스나 뭐 댄스, 기타 클래스들이 이제 클럽 활동들이 또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국제 학교다 보니 약간 특성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비영어권 국가에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온 캐나다로 유학 온 학생들의 어떤 특성화에 맞춰서 체계화된 시스템과 학사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 네.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옷이 교복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네. 예쁘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센터에도 저희가 사실은 유니폼을 음, 남학생, 여학생 세트복을 준비해 놓고 있어서 제가 가끔 이제 박람회나 아니면 세미나 참석할 때 제가 또 입고 가기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냥 일반 사복 입는 것보다는 교복 네. 입어야지 좀 학생들이 좀 더 단정하고 음. 열심히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좋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금 짚어드리면, 저희는 이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 집중에다가 내신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부족한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단계에 이제 코र्스를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 같은 경우가 거의 개별적으로 다 상담 선생님들하고 다 개인식으로 다 붙어서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낸 학생들 음. 보니까 사실 캐나다 가기 전에 입학 전에 네. 이미 그 코스 뭐죠? 그 학업 플랜? 학업 플랜을 벌써 네네네. 짜서 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먼저 학생의 전학년 성적표를 일단 보내주시고 본인이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전공을 희망하는지를 저희 쪽에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전 평가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학생 학년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해야 또 이제 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상세한 학업 플래닝을 다 먼저 전달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은 사실 가서 뭐 본인이 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미 다 수업이 짜져 있는데 캐나다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처음에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걸 네. 미리 캐나다 가기 전에 준비를 하니까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SL 클래스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바로 정규 수업에 들어가기가 좀 이제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ESL 클래스를 아예 그냥 풀타임으로 듣거나 아니면 ESL 수업과 정규 수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단계별로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 상담을 해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근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의 이제 학업적인 의지만 강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기가 한 학기당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학생들이 학점을 빨리 취득을 하고 과정을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유연한 학기 제도가 있어서 이제 입학이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 거의 16주 한 4개월 동안 네. 또는 일부 1년을 다. 1년을 풀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 맞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학기당 저희는 학생들이 2과목 기본적으로 듣고요. 아니면은 이제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3과목에서 4과목을 저녁 타임까지 해서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립이나 다른 뭐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들마다 나름대로의 학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8과목을 1년 내 풀 다 들어야지만 학점을 인정받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반학기 약 5개월 동안 4과목.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다음 학기에는 4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1년에 학생들이 8과목 8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공립에서 좀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네. UIS로 또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아니면은 이제 공립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학기제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학업하고자 하는 학과목을 정해서 얼마든지 학점도 좀 빨리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학점을 취득했는데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재이수하는 것도 또 가능하고. 맞습니다. 네, 그게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사립학교이다 보니 대학 진학이지만 또 이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별로 성적이나 성향,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갈등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진학 카운셀링을 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희 학생들도 보니까 그 카운셀러 선생님들이 그 입학 시즌 보통 이제 10월,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는데 네. 개별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갖고 굉장히 또 맞습니다. 세심하게 그 상담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학생들이 본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대학, 예, 참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갖고 저희 학생들도 좋은 진학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학생들에게 맞춰진 특화된 수업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IELTS 수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된 영어 점수를 좀 이제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보통 11학년이나 12학년 첫
첫 학기 정도의 IELTS 스코어 점수를 내야 된다. 한 학생들은 또 별도로 추가해서 IELTS 클래스 수업을 별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캐나다 대학 진학할 때는 토플보다는 IELTS가 좀 더 네. 유리한 면이 많다 보니까 네네, 사실 IELTS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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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캐나다는 한국하고는 달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를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장 요건은 뭐냐면, 물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규정사항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12학년 때 맨 마지막 학년에 최소 6학점, 그러니까 6과목을 일단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6과목 중에 반드시 영어 12, 그러니까 12학년 영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일단은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유니버시티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과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인된 영어 점수, IELTS 스코어나 아니면은 이제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4년제 유니버시티는요 IELTS 6.5 이상을 요구를 하고, 토플 같은 경우는 100점 이상이 돼야 4년제 대학을 진학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학과 또는 미국 대학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맞아요.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고 맞습니다. 미국은 SAT를 봐야 되는데 네. 캐나다는 없네요, 그 시험이.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 12학년에 아이들이 내신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영어 점수, 뭐 어떤 경우는 AP, 네, SAT 아니면은 뭐 SAT나 아니면 ACT 점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방면에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캐나다는 내신 이제 포커싱 되어 그렇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 영어도 사실 9학년부터 가게 되면 4년 동안 하면 영어도 네. 면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살펴보면은요. 첫째, 최소 30학점을 일단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30학점에는 필수 과목에서 18학점, 그리고 이제 옵셔널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12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 각 학년별로 10시간의 봉사활동해서 누적해서 40시간의 봉사활동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온타리오 리터러시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캐네디언 아이들은 10학년 때 3월 말 내지는 이제 4월 초 매년 1회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은 일단 외국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보시고 나서 페일을 하면 온타리오 리터러시 코र्스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대체 과목이 또 학점으로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누적이 가능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영권 국가 학생으로서는 이제 온타리오 리터러시 테스트에서 페일 하더라도 과목으로 일단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 보니까 사실 BC주 쪽은 저 시험이 노구든가 그 시험이 되게 좀 까다로운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온타리오는 웬만하면은 거의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BC주는 이제 학년별로 프로빈셜 테스트가 있어서 그 이그잼에서 뭐 최소 60%, 70% 이상을 성취를 하지 못하면 그걸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도 저희 BC주에서 공부했다가 저희 온타리오 쪽 저희 UIS 학교로 옮겨오는 전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이 영어가 뭐 잘 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온타리오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뭐 이제 대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뭘 궁금해하시냐면, 한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온타리오주는 고등학년이 9학년이라면 한국의 중3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고1을 다녔어요. 아니면 고1을 마치다가 일단은 가는데, 그러면은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한 30학점 다 필요하느냐? 학점 전환이 가능한가 많이 물어보세요. 답은 예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몇 학년을 마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점을 일단은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온타리오주에 이제 저희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일링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은요. 편입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이 유니버시티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30학점 수강해야 되느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학생의 학년,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본인의 해당 학년의 이제 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다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학점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표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1년에 아이들이 8학점을 8과목을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년당 이제 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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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학점 전환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긴 하지만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뒤에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유니버시티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일단은 학점 이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3을 일단은 가기 전에 한국에서 중2를 마쳤고 캐나다에 9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3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물론 거기에는 12학년 6학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중3을 마치고 고1 때, 고1을 재학 중에 일단 전학하는 케이스 10학년 입학 시에는 중3 때 이수한 과목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최소 22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학년 입학 시에는요. 최소 14학점인데 그러면은 산출을 해봤을 때 왜 14학점이냐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2, 3학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단은 학생이 11학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학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어떤 전공 루트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과목이 조금 늘어나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뭐 예체능을 공부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수학 과목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전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즈니스 계열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수학이 기본적으로 필수인데 그럴 경우에 11, 12학년 때 수학 과목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서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최소 14학점을 이수를 필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학년에 입학 시에는 최소 6학점에다가 아이들이 영어 레벨이 좀 낮거나 그러면 ESL 과목이 또 붙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6학점 이상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물론 영어를 잘 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네. 막상 가서 해보면은 IELTS 6.5 수준을 맞추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성인들도 사실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때문에 거의 최소한 뭐 8학점에서 심지어 한 10학점, 12학년을 들어가더라도 최소 8에서 10을 듣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영어. 네,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 과목이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프리 잉글리시 어세스먼트 테스트를 보고요. 그 시험은 일단은 뭐 언제든지 그냥 한번 시험을 보시겠다. 일단은 어떤 캐나다에 유학을 할 계획이 있다. UIS의 학교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저희 원장님께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어 레벨 테스트를 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히 문의를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자면 모든 ESL 학점도 온타리오 세컨더리 스쿨 학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ESL 과목은 사실은 필수 과목으로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누적이 되세요. 그래서 ESL은 레벨이 A부터 E까지 총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ESL AO, BO, CO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풀타임으로 ESL에만 포커싱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CO인데 아이가 정규 수업을 들을 정도의 레벨이 된다. 그러면 이 CO부터 아이들이 오전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ESL CO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다른 서브젝트 과목을 듣는 거죠. 이때부터는 CO 레벨부터는 병행이 되느냐 안 되냐가 갈리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ESL DO가 있는데 ESL DO는 사실은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저희가 반배정, 그러니까 영어 과목의 배정을 9학년 영어로 하거나 아니면은 ESL DO를 듣거나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수준이 너무 낮은데 네. 물론 본인 학점 이수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욕심을 내서 사실 학점 이수를 하려고 하다가 점수가 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그래도 영어에 좀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학점 왜냐면 점수를 잘 받아야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네네네. 영어에 좀 초기에는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ESL 2호는 또 인제 저희가 이퀴밸런스를 보자면 음. 잉글리시 2D는 뭐냐면 온타리오주는 인제 그 과목들을 다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 코드를 정해 놨어요. 음음. 이건 이제 과목 코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ENG 2D는 사실은 인제 10 학년 영어 과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호가 되면 저희가 학년을 봐서 '아 이 친구는 그냥 2호를 듣는 게 성적을 잘 내겠다.' 그러면 2호를 듣게끔 하고요. '아니다. 이 학생은 아직 그러니까 충분히 10 학년 캐네디언 영어 과목을 들을 수 있다.' 그럼 저희가 2D로 배정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11 학년 영어인 ENG 3U랑 그다음에 이제 12 학년 영어인 ENG 4U는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과목이고요. 필수 그래서 과목이죠, 그거는. 사실은 인제 과목 중에 약간 필수 과목 중에 영어나 수학,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11 학년 해당 정규 과목을 들어야지만 12 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얘네들이 약간 선수 그러니까 풀리 루키스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말씀드린 대로 ESL A5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플로우가 인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내가 부족한데 그럼 얼마나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요거 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인제 다음 슬라이드를 네.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2 학년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인 학생이에요. 그런 경우에 인제 영어 레벨로 일단 기준을 쪼금 잡아 드릴게요. 보시면은 만약 학생이 영어 레벨 B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BO를 끝내고 CO를 하고 DO를 하고 EO를 하고 음. 그다음에 11 학년 영어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12 학년 영어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음. 거기에 인제 플러스 일단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거기에 5 과목. 인제 12 학년 영어 플러스 다른 과목 해서 메꿔야 되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주 리터러시 테스트에서 패스를 했느냐 아니면 페일을 했다. 그러면은 OLC4O라고 하는 옵셔널 과목으로 일단 더 들어서 총 저희가 B 레벨로 책정이 됐을 때 총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11 또는 12 학점이 필요로 하게 되세요. 근데 영어를 어느 정도 좀 잘 갖춰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레벨 2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ESL 2호 영어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11 학년 영어를 듣고 그다음에 12 학년 영어와 다른 서브젝트 과목을 들으면서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인제 총 음. 8 학점에서 9 학점이 필요로 된다는 거를 인제 표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한국에서 테스트 해 보고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 네. 레벨이 궁금하고 그럼 내가 몇 과목 들어야 되는지는 미리 한국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자, 슬라이드. 이제부터는요. 캐나다에 있는 인제 전공별로 인제 학생들이 반드시 12 학년에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인제 좀 집중적으로 인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 엔지니어링 쪽 트랙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2 학년 때 6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은요. 12 학년 영어, 그다음에 12 학년 수학.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2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미적분, 그다음에 인제 고급 함수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물리랑 그다음에 화학 과목을 12 학년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엔지니어링 쪽으로 어플라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과 성향의 학생이 네. 그래서 할 수 뭐 있겠네요. 캐나다는 인제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워터루 대학이 굉장히 음. 유명하죠. 그래서 인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워터루는 그 12 학년 때 내가 이수한 전 과목이 90점대 초반은 돼야 내가 지원하고 어드미션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은 슬라이드. 인제 사이언스와 매스 전공 음.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일단은 보통 인제 12 학년 때 12 학년 영어 과목과 그다음에 12 학년 수학인데 미적분, 음. 그다음에 12 학년 수학 고급 함수를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3 과목은 인제 옵셔널 과목에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사가 유명한데요. 총 평균 전체 학년에 이제 전체 과목의 평균 80점대 중반 이상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80점대 중반 이상도 같이 함께 유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로 이제 의료계를 좀 진학을 희망한다 하는 학생들은 전체 그러니까 필수 과목에서 이제 전체 12학년 성적이 80점대 초반부터 중반 이상의 레벨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학 과목 역시 80점대 초반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루 대학의 수학과 같은 경우는 12학년 성적이 80점대 중반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뉴욕 대학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80점대 초반을 유지를 해주셔야지만 되세요. 이건 전체 평균을 네, 말씀하셨던 전체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아트 트랙인데요. 아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해당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이제 파인 아트, 미술이죠. 그리고 사회학, 뭐 소셜러지, 심리학,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도 아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이제 12학년 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5개를 취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심리학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학위를 봤을 때 그냥 Bachelor of Art냐 아니면 Bachelor of Science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심리학이지만 제공되는 학위가 Bachelor of Science라서 뭐 Chemistry, 화학 12학년 화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학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어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학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입학 요건을 뭘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꼭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카운셀러 선생님이 그거를 맞습니다. 잘 네. 상담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1순위 어느 대학, 2순위 어느 대학, 3순위. 그래서 보통 대학을 어플라이 할 때 레벨을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표로 하는 최고 학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내가 어플라이 해보면 어느 정도 합격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이제 안정권 대학,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레벨로 구분을 해서 학교를 지원할 대학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학생분들하고 검토하고 학업 플래닝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트랙인데요.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좀 인기가 있는 전공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뭐 이코노믹스 아니면 커머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나 뭐 어카운팅, 파이낸스, 마케팅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경영학, 비즈니스 그렇죠. 경영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학생분들이 아예 좀 더 세부적인 어카운팅이나 마케팅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12학년 영어, 그 다음에 12학년 고급 함수 수학 과목이고요. 또 12학년 미적분 수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기타 그 외에 세 과목은 옵셔널 과목에서 선택해서 6학점 이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토론토 대학의 탑 1위, 토론토 대학의 로트만 커머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쪽으로 내가 지원을 하려면 총 평균 점수가 80점대 중반에서 후반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12학년 수학과 12학년 영어 과목이 80점 초반에서 중반 이상을 유지를 해주셔야 가장 안전하게 지원하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또 이제 6대학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슐릭 경영학과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는 90대 초반을 유지를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이네요.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뉴욕 대학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터디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초반을 유지해 주시면 일단 지원 가능하시고 입학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리지를 트랙인데요. 이거는 이제 4년제 대학이 아닌 칼리지 대학의 이제 디플로마죠. 2년제 아니면은 3년제 대학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지원하는
전공으로는요, 디자인이나 간호학, 요리학, 사회복지학, 아트 전공 등을 이제 많이 어플라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2학년 영어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제 수학 과목을 11학년이나 12학년 수학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11학년, 12학년 화학 과목 내지는 이제 바이올로지 뭐 그러니까 생물 11학년, 12학년 과목을 이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전공별로 입학 조건이 네, 다르기 때문에 또 네네, 하나씩 다 살펴보긴 해야 네. 되더라고요. 공통 과목은 이제 12학년 영어죠. 네네.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조금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학생들이 UIS를 편입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가? 물론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9학년부터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재학하는 학년은 11에서 1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권장드리는 학년은 한국에서 고1을 마친 학생들이 조금 이제 늦은 결정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로 이제 11학년으로는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10학년, 9학년 일찍 오시면 훨씬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고 고학년이 됐을 때 성적을 잘 낼 수 있기는 한데요. 왜 11학년 때에는 꼭 오셨으면 하냐 이런 바람은 뭐냐면, 학생들이 11학년 성적 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12학년이 이제 올라가자마자 바로 대입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학년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9월 학기에 이제 약간 12학년에 워밍업을 하고요.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 지원할 건지 전공을 뭘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대학 지원을.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11학년 때에는 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9월 달 뭐 12학년 가자마자 바로 대학 지원하려고 하면 영어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이제 급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11학년이 안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몇 학년으로 오느냐에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소요되는 시간은 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본인이 약간 좀 특수한 전공, 뭐 라이프 사이언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이라든지 그런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반 정도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학점, 그다음에 성적이 좀 좋아야 좋은 대학을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학기에 내가 필수 과목으로 수학 과목을 들었는데 페일을 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는 80점 이상을 원하는데 내가 80점 이수를 못했을 때는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리미디얼 코스로 해서 다시 한번 듣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했을 땐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 1월 15일 데드라인이니까 그 네. 시기도 좀 잘 조절해서 들어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영어 그래서 레벨이 또 영어 레벨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 레벨이 낮은 경우는요, 저희가 최대한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거, 한국에서 최대한 영어 실력을 이빨 끌어올린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조금 여유지게 그냥 캐나다에서 이제 ESL부터 찬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가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영어로 된 이제 그 소설책이나 아니면 영어 일기를 쓴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영어에 대한 집중을 높이셔야 되세요. 네. 공백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네, 공백 기간에는 일단 내가 저희 UIS로 학교로 진학하기로 컨펌이 됐다. 네, 확약이 됐다. 아니면은 물론 다른 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 기간 이전에는 저희는 일단은 영어 공부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히스토리, 역사 맞아요. 과목, 그다음에 과학 과목의 용어나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캐나다 히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거의 안 들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많이 한글로로 된 거라도 좀 보고 가는 맞습니다.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캐나다 역사 해갖고서는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그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서머리해서 내가 정리해서 음. 좀 익혀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그다음에 지원 시기와 음. 작성 방법, 대학 오퍼는 언제 나오나. 네네네. 그래서 인제 네. 대학은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요. 보통은 저희가 인제 10월 말이나 11월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온타리오주에는 인제 오요학이라고 하는 음. 지원하는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인제 오픈이 되면서 보통 학생들이 11월 정도면은 인제 그쪽을 통해서 온라인 다 지원을 그렇죠. 하죠. 예. 그리고 나서 대학 오퍼는 이르면 보통 5월 그러니까 11월에 인제 어플라이가 들어가고 2년 5월 초면은 아이들이 보통 어드미션 오퍼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네. 좀 우수한 학생들은 뭐 4월이나 3월에도 받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네 그렇죠. "스칼러십을 제공을 네.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인제 장학금 오퍼까지 같이 받는 학생들이 있죠. 물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셔야 됩니다. 음. 아이엘츠나 토플 스코어도 굉장히 높으셔야 되시고요. 그렇죠. 거의 그런 네. 학생들은 90점 중후반? 네네네. 그래서 5월 초에는 아니면 5월 중순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드미션 오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 12학년 마지막 학년에 인제 5월 중순에 아직 6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이 5월 미드텀까지의 어떤 시험 성적이 대학에 제출되어야 된다는 음.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12학년 파이널 테스트는 보통 학생들이 성적이 6월 이후에 나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드텀 테스트 성적이 그 전에 제출돼야 된다는 그 시점을 꼭 잘 체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뭔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2020년 올해 6월 졸업생들의 일단은 유니버시티 음. 그러니까 대학 4 년제 대학 입학 허가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음. 인제 도표에서도 보듯이 저희는 토론토 대학의 졸업생들의 46%가 진학할 거의 정도로 절반이 토론토 네. 대학이네요. 절반에 가까운 네. 학생들이 토론토 대학의 합격 레터를 받았습니다. 네. 음. 너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제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는 세계 대학 랭킹 25 위고요. 음. 참고로 서울대가 37 위입니다. 네. 굉장히 높죠.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네. 기타 그 외에 인제 저희는 아무래도 토론토에 있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토론토 음. 대학의 인제 진학률이 좀 높은데요. 뭐 맥마스터나 라이어슨, 오타와, 욕 유니버시티라든지 음. 거의 인제 캐나다의 탑 10 안에 드는 대학들의 인제 진학률이 굉장히 음. 높고요. 기타 그 외에 인제 영국이나 그다음에 인제 미국, 호주, 홍콩 그다음에 이번에 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음. 고대와 연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오. 네. 고대 연대도 가능하네요. 네. 네. 가능합니다. 와. 그래서 인제 네. 요즘 추이는요. 학생분들이 인제 캐나다의 사립 뭐 UIS의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대학들로 인제 어플라이 하는 것도 인제 점차 쪼금씩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인제 전공 네. 어떤 전공으로 많이 어떤 전공을 가장 많이 하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재학생들이 인제 4 년제 대학부터 어드미션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한 전공을 일단 퍼센테이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상경계 계열 쪽이 28%를 차지하고 거의 있고요. 3분의 1. 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셜 사이언스 쪽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또 학교가 아트가 비주얼 아트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의 11% 이상이 아트 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말씀 안 하셨지만 포트폴리오 준비도 별도로 네. 잘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과정이 따로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주얼 아트 과목과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10주 동안에 이제 마무리 짓는 고런 코र्스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 또 인제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 인기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수학과를 전공하는 아이들 이제 고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이번에 어드미션을 받은 오퍼 레터, 대학들의 그렇죠. 오퍼 레터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뭐 U 오브 토론토 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인제 예술대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캐나다의 예술대로 유명한 오케드 대학교나 웨스턴 대학교, 워터루, 그다음에 퀸스, 그다음에 알버타나 캘거리 대학
그리고 이제 컬리지로는 브라운 대학교 이제 합격 레터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UCL이나 맨체스터, 그다음에 킹스 칼리지, 브리스톨, 퀸메리 다 영국 내에 있는 탑 대학들입니다. 명문대학인데. 네네. 특히 이제 UCL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죠. 명문 대학으로 세계 랭킹이 10위인 대학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대학에 이번에 또 입학하는 학생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대단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시드니나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이나 또 이제 홍콩 과기대에 또 지나간 케이스도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 학생은 네. 한국 고려대 연대 네, 합격한 맞습니다. 학생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자랑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2020년 졸업생부터는 이제 한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를 스타트로 이제 저희 또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줄줄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일단은 진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학생의 이제 합격 후기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 도영 학생. UIS에서 좋은 결실 내셔서 너무 축하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짧게 인터뷰하는 시간 가질게요. 대학 오퍼를 여러 군데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받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랑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올해 9월 학기에 연세대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명문대에서 합격 통지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전형으로 응시를 했고 무엇을 준비했나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에 응시했고요. 그리고 준비한 거는 자기소개서, 내신 관리,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어학 성적,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내 활동, 대외 활동 등등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대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 위주로 열심히 했어요. 뭐 뉴스레터 클럽을 이제 앵글링턴 캠퍼스에서 새로 만들어서 동아리 리더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카운슬이라고 학생회 일원으로서 교내 다양한 액티비티를 기획하고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열리는 탤런트 쇼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MC를 맡았었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뭐 이제 어반 네네네. UIS에서는 캐나다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으로도 굉장히 많은 네. 가능성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사실 글로벌 전형으로 어플라이 할 때 보면은 거의 미국에 있는 대학들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토론토 캠퍼스에 있는 이제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드렸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자랑스럽게 합격을 해서 매우 많이 기쁩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 이번 가을 학기 어떤 식으로 리오프닝 하는지 좀 네네.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온타리오주는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9월 학기에 다시 리오프닝을 해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각 학교들은 사실은 이제 학교 시설을 확장을 해서 수업 공간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확보를 하셔야지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토론토나 그러니까 에글링턴 메인 캠퍼스나 놀스역 캠퍼스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아크릴 보호막을 설치를 해서 바이러스 전이를 전면 차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9월 9일이죠. 네. 토론토는 9월 8일 내일부터 바로 수업이 다 전면 예전처럼 다 돌아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지금 시간상으로 저희 블로그 통해서 한번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거는 뭐 네.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는 거로 하고 네네네. 현재 상황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코비드 때문에 현황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캐나다나 해외에 있는 학교를 일단은 보내야 되나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다 보도 기사화 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 좀 발췌를 해본 그런 보도 기사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일단 신입생들이 이번 학기에는 거의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입국 금지라 네네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그래서 그 대안.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UIS에서 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을 안 오는 것이 저희가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에 대비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비한 최적의 학업 솔루션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UIS의 하이브리드와 유허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이러닝 학습 툴입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나요? 수업은요. 네. 지금 이제 프로그램 명이 저희가 UIS, 유허브, 하이브리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칭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다음에서 슬라이드에서 네. 자, 하이브리드는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면 수업을 비대면으로 옮겨온 온라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레귤러 클래스하고 학기 시작일,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 정규과정 수업을 해당 학사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 일단은 그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수업을 매일 들어가셔야지만 되세요. 그리고 수업 내에서는 교사의 인게이지먼트가 물론 학생의 요청에 따라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주 1회에는 현지 캐나다의 실시간 수업에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동일한 과제와 퀴즈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해당 코र्스를 다 이수를 하고 시수를 채우고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정식적으로 학점 인정과 성적표 발행이 가능하세요.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계획한 시간. 왜냐면 네. 이거를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듣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들어야지 이 과정을 이수가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보통 한 과목당 이제 1레슨 수업이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중에 매일 본인이 신청한 과목을 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주일의 실시간 수업은 현지의 실질적인 클래스가 돌아가고 있는 걸 저희가 일종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브로드캐스팅으로 일단은 다 보여주거든요. 그 수업에 참여를 꼭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 실시간 현지 수업 내에서는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소속감을 또 가질 수가 있고, 이 실시간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테스트 아니면 이번 퀴즈에 대해 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 미드텀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에 어떤 내용이 일단 나올 수 있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주기 때문에 이 실시간 수업에는 반드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업 참여는 몇 시 합니까? 라고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희 토론토 현지에서 이제 수업은 보통 9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니까 한국으로서는 이제 밤 10시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클래스는 3시에서 5시 반 정도에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3시에서 5시 반에 진행되는 데가 수업을 신청을 했다라고 본다면 한국에서 새벽 4시에서 6시 반에 이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긴 네. 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수업이 있네요. 예, 또 다른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프로그램과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단은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수업은 이제 저희가 일종의 온라인 수업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학점제 수업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일단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학업 기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유허브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학생들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를 하는데요. 시작하는 시작일로부터 24주 동안에 해당 과목을 다 이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본인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수업을 듣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퀴즈가 오고 테스트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과목을 듣는데 수학 과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개인 튜터 수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료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튜터는 5회 1회당 거의 50분이고요. 5회에 저희가 US 펀드로 300불을 더 추가하시면 이게 개인 교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을 다 수업 시간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파이널 테스트에서 패스를 하시면 온타리오주 교육부로부터 학점 인정 가능하시고 성적표 발행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학생, 그래서 어떤 선행학습으로의 어떤 학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유허브 프로그램을 일단 공부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캐나다 입국이 사실 불가능하니까 네네. 내년 1월이나 내년 뭐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갈 학생이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네. 학점을 받고 할 때 요거 좀 괜찮은 그런 것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비용도 일반 정규 수업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ESL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 네, 맞아요.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어북 프로그램을 통해서 ESL 수업을 다 이제 끝내고 정규 수업으로 진학하는 그런 방법도 일단 계획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혹시 요거에 대한 데모 수업은 네. 어떻게 하는지 요거로 보시면 되나요? 네. 그래서 밑에 저희가 밑에 거. ESL 수업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모든 수업은 그 이제 저희가 이 플랫폼 내에서 모두 레코딩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레코딩 되어 있는 수업으로 영상으로 일단 수업을 들으시게 되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ESL AO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면 이제 비 오죠. 조금 속도가 빨라지고. 네, 속도가 빨라지고 어휘력이나 문단의 어휘력 같은 경우가 조금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호죠. 네, 2호는 이제 10학년 영어 과목과 거의 수준이 좀 비슷한 거죠. The mainstream media conveys messages about such issues as the nature of a good life and the virtue of consumerism, the role of women, the acceptance of apps that don't pop. Easy film, no. 이렇게 퀴즈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퀴즈가 나오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레코딩 되어 있는 수업을 그냥 마냥 듣거나 아니면은 내가 듣지 않고 다른데 켜놓기만 한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ESL 수업 중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스피킹 파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이 그럼 너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를 해봐. 5분 동안 이야기해 라고 하고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 플랫폼 내에서 스피킹 레코딩 할 수 있는 펑션이 떠요. 그러면 본인이 5분 동안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녹취를 해서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과목 말고 네. 그 다른 과목들은 그럼 어떻게? 네, 다른 과목들도 지금 이제 샘플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는 10학년 영어 과목입니다. The learning goal for today is to understand a variety of poetic devices. Analogy is another type of comparison. This time, two things are compared in order for the reader to better understand what is being written about. Personification is a common poetic.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수학 과목이에요. 네. 저도 이걸 들으면서 리니어 리레이션십이 뭐지?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과목이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언스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케미컬 과목이네요. 화학 과목.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한참 전에 화학 과목에 이제 원자 기호를 배우던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네.
These are the 그래서 things that are important.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레코딩 되어 있는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내에서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보시면은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계정을 부여하면 이제 코र्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에는 이제 각 과목별로 유닛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र्스마다 유닛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뉘어져 있고요. 수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닛 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 1,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레슨 수업에 대한 일단은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언스 과목이다. 그러면 케미스트리 다이어글노스틱 퀴즈 해갖고 이 퀴즈를 반드시 학생들이 풀어야지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nstruction to Chemistry에서 이제 MOV 이게 이제 레코딩 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이죠. 이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홈워크는 이제 보통은 템플릿이 올려져 있어서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필업을 해서 작성을 해서 다시 업로드해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레슨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슨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들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퀴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must make a submi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must view the item. 그래서 이걸 꼭 반드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레슨 1을 들었는데 퀴즈를 안 하고 레슨 2로 넘어가겠다 하시면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할당되어 있는 이 수업은 반드시 다 마치시고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생 아니면은 나의 영어 실력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원장님께 종전에 이제 중3 성적표나 영어 성적과 기존 현재 이제 성적표랑 이제 연락을 이제 제출하시고 희망하는 대학이나 전공을 지정을 하셔서 이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전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이 플랫폼 스컬러즈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레벨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 인스트럭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저희 원장님께 안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이 유허브를 추천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유허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궁극적인 추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을 내가 안전하게 내지는 이제 선행 학습 후에 또 이제 선행 학습하면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 조기 유학을 생각하거나 이미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조기 유학 선행 학습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캐나다 정규 ESL 레벨 전 레벨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을 다 선행이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현지 운영 중인 저희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미리 출국 전에 공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학이나 과학, 특히 이제 역사 과목의 어떤 주요 과목의 용어나 어휘들을 미리 공부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그 교직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출국 전에 직접적인 커넥션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그 유허브 코스는 캐나다의 모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학교로부터 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허브나 유예부를 통해서 이수한 모든 과목들이 이제 학점으로 인정이 보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타리오주의 이제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조기 유학을 위한 대학 전공을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어플라이 하려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해당 과목들이 나의 적성과 맞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유학 비용에 대한 절감의 이중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어렵진 않다 하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는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듀얼 디플로마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특성화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어요. 예, 그래서 특성화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수업이 많지 않아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해외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같이 이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의 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참석해 주신 또 이제 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내가 듀얼 디플로마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나 이 팬데믹이 일시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 일시적인 게 당장 다음 달에 끝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장기적으로 해외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어느 정도 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네. 선택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네, 오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게 저희가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또 많이 약간 성향이 많이 다르고 트렌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검정고시를 봤으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가 좋은 명문 대학들을 세계에 있는 유수 대학을 지원을 하려다 보니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프리리퀴스트, 그러니까 선수 과목이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 해당 과목만 내가 일단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해서 문의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그런 학생들도 저희 학교 이제 그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유허브나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앞에서 언급 못 해드리긴 했지만 캐나다 4년제 대학은 검정고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정 과목, 뭐 6개 과목을 꼭 이수를 12학년 때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또 필수적인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국 대학들도 많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검정고시 성적표를 보시면 수학이 어떤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맞아요. 과학도 그냥 사이언스라고 해서 그게 케미스트리인지 바이올리지를 공부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 과목을 일단은 내가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고 싶어서 그렇죠. 문의 오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기간이 이게 물론 1년 다 채울 필요도 없고 한 몇 개월, 짧게는 10주, 길게는 24주 정도만 선택하시면 되니까 한번 요거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유어브도 그렇고 저희가 학업 기간이 조금 달리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온타리오주 교육부로부터 일단 학점 인정을 받으려면 과목당 110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허브라고 하는 24주 그러니까 이 러닝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더라도요. 학생이 나는 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겠어 라고 해서 그걸 단기간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 과정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24시간 동안을 24주를 오픈을 해놨지만 그거를 단기간에 2주 만에 마치실 수도 있고 한 달 만에도 마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식으로 입학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저희 UIS의 일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학업 등록을 신청해주는 입학 절차인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 성적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전공,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 목표 대학에 대해서 일단은 적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업 플랜과 예상 학비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구로 해서 학부모님, 그다음에 저희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셔서 학비를 납부하시면 그로부터 저희 쪽으로 입학이 이제 결정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입학이 결정이 된 다음에 만약에 캐나다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정규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어브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비자 신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 프로세스는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캐나다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그쵸.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으시면 등전에 이제 성적표랑 본인의 목표 대학,
그다음 목표 전공을 일단 저희 원장님께 전달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간단하게 한번 네, 살펴볼까요? 비용은 저희 정규랑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크레딧당, 그러니까 한 과목당 저희가 2,000불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비 350불, 그다음에 스쿨피인데 스쿨피는 학교에서 학생들 학업 관리 그런 데에 따른 이제 비용이고요. 그게 학기당 100불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정규 과목에서 내가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나 아니면 노스욕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연간 학년당 8학점 그러니까 8과목을 신청을 보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타 그 외에 이제 엑스트라 프로그램 비용은 ESL 프로그램인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그러니까 AO, BO, CO 해서 이제 오전 오후 다 풀타임으로 듣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주에 해당하는 1학기당 3,700불이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기타 그 외에 나는 프라이빗 코스, 예를 들면 AP 코스를 따로 난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할 거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코스가 필요된다 그러시면은 학기당 저희가 4,300불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 스쿨을 진학을 해야 돼서 포트폴리오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학기당 4,000불. 이 포트폴리오 프리퍼레이션은 일단은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비주얼 아트 과목이 같이 묶여 있어요. 네, 그리고 1대1 개인 튜터 비용 시간당으로도 일단 책정이 가능하세요. 정리해드리면 한 크레딧에 2,000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실제 뭐 보통 8과목을 1년에 들으면은 공립학교도 보통 1년에 한 16,000불 네, 뭐 2,000불. 네, 네, 비싼 거의 곳은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학교가 절대 뭐 비싼 학교는 아니니까 네. 사실 크게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공립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보통 한 16,000불 정도인데 저희도 이제 보시면은 8과목 신청하시면 16,000불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비용이 뭐 일반 공립학교보다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지만 사립학교의 어떤 그런 장점들, 그다음에 학생 생활이나 학업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대학에 대한 카운슬링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학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유허브는 네, 그 온라인- 유허브는 네, 24주 프로그램인데요. 이 유허브는 저희가 모든 비용이 책정 기준이 US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과목당 1,000불이고요. 지원비 300불. 그 다음에 ESL 같은 경우도 AO, BO, CO 풀타임으로 듣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이 일반 과목에 비해서 2배이기 때문에 2,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당 저희가 이제 좀 내가 이번에는 4과목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4학점을 신청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할인 혜택이 이때부터 들어가세요. 그래서 4학점 하실 때에는 3,600불, 그다음에 8학점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1,000불이 세이브가 돼서 7,000불로 일단은 수업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튜터링 가능한데 5회, 5세션에 일단 300불. 해서 저희가 1세션당 거의 60불이니까 한국에서 개인 수업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일단은 개인 튜터링을 또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내년에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미리 이번 학기에 좀 애매하게 있으신 분들 이거 선택하셔서 뭐 수업 들으시면 네. 그 부담 없이 네, 부담 없이 네. 일단은 내가 캐나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9월 학기에 못 가게 돼서 일단 점점점 이제 팬딩이 됐다. 유학 자체를 내가 좀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됐다 하시는 학생분들은 이 유허브를 통해서 ESL 수업이라도 영어 과목 수업이라도 꼭 한 과목이라도 한번 필수적으로 선행해 보시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네. 네, 간단하게 학교 한번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퍼실리티인데요. 사진인데 여기 저희 다운타운에 있는 에글링턴 메인 캠퍼스의 이제 전경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메인 복도가 나와 있고 우측에는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의 장면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트 수업, 이제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라든지 뭐 사진을 찍는 그런 룸이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트룸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학생 카페테리아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시설을 많이 확장을 했고요.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녹음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음대를 가는데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이제 레코딩 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생님들이 여기서 예, 레코딩 예,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스역에 있는 캠퍼스인데요. 네, 캠퍼스 외관이고요. 학교 외관.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룸이랑 그런 게 보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메인 캠퍼스의 이제 미디어랑 액티비티 센터 예, 외관 모습입니다. 네. 네, 장시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희 밑에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02-587-4831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톡 아이디 CHNG 숫자 1을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설명에도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캐나다의 명문 사립학교인 U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